발표 장표가 예, 많은데요. 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결국은 또 다시 트랜스포머 내용이 또 나와야 돼서 일단 지난주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가 저기 좀 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사실 저도 조금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습도 할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T 1, 2, 3가 뭐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가도 오늘 저희가 이제 저기 뭐 언론이라든가 이게 보면 뭐 초거대 AI라고 해서 뭐 천억 개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뭐 조 단위의 파라미터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파라미터의 의미가 뭔지 이번 시간에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네, 그 인공지능 학교에서 질문 네. 강사님 질문 들었어요. 음? 이쪽은 다른 분이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요, 아닌데. 앞에가 늦게 끝난 것 같다고. 언제 시작하냐고. 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20분, 저희 보다가 20분에 끝났는데. 음,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데이터는 있지만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전화 통화 되신 거예요? 아니요. 카톡. 카톡. 지금 시작하셨나 보다. 네. 네. 예. 형님 오늘 네네네, 지금 시작하셨네요. 네, 본격적으로 GPT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사전 준비 지식, 일단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샷, 원샷, 퓨샷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라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어 모델이 있으면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할 때 제일 위에 보시는 제로샷은 바로 화면 안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제로샷은 샘플을 제시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타스크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합니다.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라 라고 하고 바로 이제 질문을 내는 거죠. 치즈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치즈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제로샷입니다. 샘플을 주지를 않고 질문을 바로 하고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제로샷입니다. 제로샷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되 샘플을 하나 주는 거죠. 원샷 샘플을 하나 C 오터를 불어로 바꾸면 이거다라고 샘플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원샷입니다. 네, 뭐 어렵지는 않은 개념일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퓨샷은 원샷보다도 많게 한 3개 정도 주고서 답변을 찾는 답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퓨샷입니다. 그래서 제로샷, 원샷, 퓨샷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게 원래는 GPT-3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개념이 설명이 되는데 앞부분 GPT-1부터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GPT-3 이전에 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요. 요거는 GPT-3 할 때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참고로 이제 GPT-3는 이제 퓨샷에 집중을 합니다. 퓨샷으로 해서 저희가 보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텍스트를 몇 개를 주면은 이어서 사람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서 퓨샷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GPT-1을 냈을 때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이 3가지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없었었는데 이거 언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GPT-1은 그
비지도 학습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이 이제 합쳐진 상황인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파인 튜닝이 꼭 필요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파인 튜닝 하지 말고 그냥 비지도 학습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로 샷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게 GPT-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도학습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비지도 학습하고 합쳐가지고서 이제 세미 준 지도 학습이 나온 거고 지금 GPT 일단 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준 지도 학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네, 트랜스포머 그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다시 몇 번 나올 거니까 일단 여긴 지금 인코더 한 개,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디코더가 하나가 보이고요. 이게 6개씩 이제 쌓여가서 트랜스포머를 이루는 거고요. 인코더에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코더에는 셀프 어텐션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텐션이라는 개념 뒤에 조금 가서 좀 계속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GPT-2에서 이 어텐션 개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텐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파라미터 뭐 1000억 개다, 뭐 조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이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요 멀티 어텐션 헤드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 숫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GPT-2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2가지 사전 준비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GPT 1, 2, 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지도학습 준 지도학습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GPT 이 개념이 지금 연구되기 시작한 그 배경이 보시면은 2012년도에 이미지넷에 쓰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엄청난 이제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공지능 딥러닝의 시대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 시점에 뭐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딥러닝이 시작되게 된 거에 정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페이페이리라는 교수인데 여자 교수입니다. 당시에는 프린스턴 교수였는데 그때 이제 이미지넷을 만들고 이 레이블된 이미지를 만들죠. 레이블된 이미지를 100만 장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 레이블된 이미지 때문에 딥러닝이 어쩌면 가능했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미지 뭐 분류 작업이라든가 뭐 그런 발전을 많이 이루어 가죠.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막 발전을 합니다. 근데 언어 쪽에서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많지를 않은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미지에서처럼 이렇게 딥러닝에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레이블된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레이블을 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레이블도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섞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세미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특히 보니까 구글 쪽에서 그때 2013년도, 2014년도부터 해서 준 지도 학습에서 그때부터 어떻게 그 레이블도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문이 계속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다른 얘기로 이제 좀 잠깐 얘기를 드리면 결국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제 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어느 쪽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GPT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당면한 과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의 레이블 작업을 이걸 한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딥러닝을 시켜서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데 이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돈이 안 드는 남미의 어떤 뭐 볼리비아라든지 그런 국가들의 굉장히 저임금으로 이건 기업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이미지를 거기다 주고 굉장히 저임금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하고 해서 받으면 그걸 딥러닝해서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네요. 네, 이건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언어 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도 레이블도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 섞어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던 즈음에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일단 발표가 됐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때 이 오픈 AI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낸 게 바로 이 GPT입니다. GPT.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쪽에서는 그 준지도 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픈 AI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기 준지도 학습에 쓰이는 그 모델에다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GPT-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트로덕션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아니죠. 두 개의 이제 키워드가 있고 GPT-1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레이블도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지도 프리트레이닝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특수한 목적에 맞게 뭐 Q&A에 쓰든 아니면 무슨 문장 분류에 쓰든 뭐 문장 판단에 쓰든 그런 특수한 용도로 어떤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성능 측정을 하는 거죠. 뭐 물론 그랬더니만 12개 타스크 중에서 9개 타스크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GPT라는 단어는 이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 해도 GPT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GPT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데 이 제너러티브라는 단어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디코더를 사용을 하니까 다음 단어를 생성해낸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너러티브라고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지도 학습에서는 이 제너러티브라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가 연구되게 된 배경에는 딥러닝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돈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링을 많이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딥러닝을 해서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다른 데 쓸 수가 없다. 일반적인 다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 작업을 새로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지도 학습을 활용하는 게 이제 GPT의 목적인데 뭐 여기서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연구되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써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준지도 학습을 쓰는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논문들이 계속 해왔지만 문제가 그러면 이 비지도 학습을 할 때 최적화의 목표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학습이 되더라도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타스크에다가 이 학습된 결과를 전이하는데 트랜스퍼하는데 또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였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디코더를 써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GPT-1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GPT-1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봤더니만 물론 트랜스포머 2017년도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보다가 뭐 레이어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원 수도 늘리고 이제 했죠. 그래서 더 좋은 기계를 써서 했었더니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GPT-1이 갖는 의미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1의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다음 뭘 해야 될 건가가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 디코더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디코더 부분만 뜯어온 건데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게 트랜스포머에는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트랜스포머는 번역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온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 놓고 디코더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단어를 하나하나 생성을 할 때 인코더에 있는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참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텐션이니까. 그래서 원래 트랜스포머에는 어텐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디코더에서 만든 단어만 가지고 하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하나 있었었고요. 여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인코더 쪽에서 만들어 놨던 컨텍스트 벡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한번 어텐션을 하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코더가 없으니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인코더가 디코더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가 요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도 똑같고요. 요거 가지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에는 6개의 스택이 있었더라면은 GPT-1에서는 이제 2배가 됐죠. 12개가 됐죠. 그래서 레이어 수는 이제 2배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512차원을 썼습니다. 단어 토큰에 대해서 토큰을 이제 512차원의 벡터로 표시를 했다면 GPT-1에서는 이제 768개의 벡터 값을 가지고서 토큰을 설명하는 768차원이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도 트랜스포머에는 8개로 쪼갰죠. 8개. 512 by 511은 이제 8개로 쪼개가지고서 동시에 돌렸다라면은 GPT-1에서는 이제 12개로 쪼갭니다. 12개로 쪼개서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트랜스포머에서는 2048개였었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그 벡터 개수가 2048이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3072개로 늘렸고요. 그래서 총 파라미터 개수가 1억 개가 나옵니다. 1억 개, 1억 개가 나오고요. 트랜스포머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6천만 개, 6천만 개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1억 개가 넘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인코더가 따로 있고 디코더가 따로 있어서 개수가 이렇지만은 지금 GPT-1에서는 디코더만 가지고 해서 지금 파라미터 개수가 이렇게 가 나온 겁니다. 요 파라미터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언레이블드 된 레이블이 붙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가 1억 개의 파라미터 값이 나오는 거죠. 이 모델을 디코더를 돌려가지고서 학습을 해서 1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 값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좀 어떤 타스크에 특화된 질문과 답을 이 트랜스포머를 다시 통과를 시킵니다.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보이시는 요 부분에 이 트랜스포머들은 지금 1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 값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타스크에 좀 스페시픽한 인풋들이 들어오면 그걸 값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파인 튜닝을 해서 이 값 자체는 거의 바뀌진 않는다라고 하고요. 파라미터 값은 거의 바뀌지 않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있는 인자 값을 많이 바꾸고 해서 최종적으로 파인 튜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스크는 이렇게 문장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문장의 앞뒤 관계를 파악을 하는 인테일먼트가 있고요. 문장 두 개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일반적인 컨텍스트를 주고 다큐멘트 문서 어떤 뭐 긴 문장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멀티플 초이스, 이렇게 타스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다른 종류의 인풋 데이터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미지 때문에 GPT-2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보시면은 밑에 라인은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레이어의 개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GPT-1에서는 12개의 층을 쌓아가지고서 훈련을 시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6개였었고요. 해서 이 개수를 처음에는 2개도 해보고 4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12개까지 증가를 시켰는데, 레이어를 증가시킬수록 계속 성능은 애큐러시는 증가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아마 여기서 스탑을 했겠죠. 근데 본인들이 한 12개까지도 계속 지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뭐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레이어를 늘리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네. 뭐 레이어뿐만 아니라 저기 뭐 차원의 수를 늘린다라든가 라고 하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겠네라는 거를 이제 퓨처 워커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관점은 제로샷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로샷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이벨리에이션을 할 때 샘플을 주지를 않고 그냥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바로 어떤 질문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한 어떤 성능을 봤을 때, 요 그래프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실선으로 돼 있는 게 트랜스포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옛날 RNN 모델로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색깔이 같죠. 색깔이 같은데 저기 색깔별로 여기에 대한 저기 타스크가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감정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고 했을 때 이 색깔이 요거 하나 하고, 요거는 트랜스포머로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N으로 했을 때는 요 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로샷, 그러니까 이그젠플을 주지를 않고 학습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LSTM, RNN보다가도 우수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서도 트랜스포머가 LSTM보다도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스키마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 엠버 색깔에서도 이게 트랜스포머라면은 이제 LSTM은 요 밑에 있고요. 단 하나 요 밑에 퀘스천 앤서링만 좀 다릅니다. 퀘스천 앤서링만 퀘스천 앤서링도 지금 이게 실선이 트랜스포머고 점선이 LSTM이니까 이것도 더 높네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저기 타스크에 있어서 트랜스포머가 LSTM보다도 낫는데 이 테스트는 저기 추가적인 샘플을 주지를 않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바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확도를 표시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PT-1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굳이 파인튜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에 언슈퍼바이저드 테스트를 할 때 뭔가 데이터만 조금 잘 정제를 해서 주면, 그러니까 막 데이터를 주는 건 아니고 뭔가 조금 데이터를 조금 정제를 해서 좀 중복되는 걸 좀 없애고 좀 뭔가 컨텍스트적으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만 잘 넣어주면, 그러면은 굳이 파인튜닝 하지 않고 그냥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가지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어 개수 늘리고 차원의 개수 늘리면은 성능이 좋아지겠네 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GPT-2입니다. 바로 이제 GPT-2가 나오고요.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GPT-1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리미티브 파인 튜닝을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12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9개에서 월등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준지도 학습 언어처럼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지만 이제 지금 제안한 이런 방법을 쓰면은 뭐 굳이 이미지처럼 그렇게 뭐 엄청난 양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지 않더라도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GPT-1에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PT-2로 이제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PT-2는 그러면 늘려 레이어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인코딩에 들어가는 벡터 수도 늘리고 차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이터나 막 긁어서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잘 정제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웹 데이터라고 불리는 좀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걸 좀 잘 정리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넣으면은 예, 그 굳이 이렇게 explicit supervision 그러니까 지도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을 뭐 엄격하게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GPT-1에서는 1억 개의 파라미터를 썼었는데 레이어를 12개를 썼었죠. 차원이 768개였으면 이제 이게 값이 막 늘어납니다. 최종적으로 GPT-2에서 가장 큰 모델에는 파라미터 개수가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5천 개가 나오고요. 레이어는 48개 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토큰을 표현하는 차원 수는 이제 1600개 차원이 되는 거죠. 하나의 토큰을 설명하는데 1600개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요 케이스 가장 큰 케이스의 파라미터 개수가 1억 개가 넘는데 이 1억 개의 파라미터만 저장하는데 6기가가 넘는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하면서 인터넷에 굉장히 좀 자료들을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정작 제가 이거 GPT를 들여다보면서 여기 이 자료, Illustrated GPT-2라는 이 자료를 보고 거의 트랜스포머 자료의 끝판왕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GPT-2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최고의 자료인 것 같아요. 제일 정리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GPT-2 뭐 성능 인풋 데이터를 좀 잘 정제해서 웹 데이터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개수 확 늘리고 했더니만 뭐 그럴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네.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전부 다 좋아지는. 자, 이걸 보시면 또 이제 GPT-3 또 당연히 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뭐 성능 계속 좋아지는 거는 뒤에 이제 GPT-3에서 또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라미터 개수의 의미도 이제 한번 제대로 보실 겸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지만 다시 한번 좀 그 개념도 조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자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긴 이제 그 웹 문서로 돼 있는 거에 이미지만 제가 따오고 그다음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그 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겠습니다. GPT-2는 디코더 블럭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사용자 이제 프롬프트를 쓰면은 어느 정도 단어를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GPT 이 모델이 다음 단어를 막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렇게 리사이트 퍼스트로 뭐 로봇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 토큰까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게 이제 GPT-2로 들어가서 이제 A라는 게 아웃풋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처음에 인풋하고 다시 A가 다시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음 단어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구조인데 이거를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구조를. 네. 일단 컨셉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뭐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 부분도 간단해서 컨셉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실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어가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트랜스 부분은 기본적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일단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단 단어가 번역해야 될 단어가 들어오는 거죠. All your base belong to us.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단어가 다 들어오면 어, all your base all belong to us. 예, 네. 그래서 여기 저기 트랜스포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단어들을 여기는 사실 all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딩은 인코딩입니다. 지금 디코딩 쪽이 아니라 인코딩 쪽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단어를 한 번에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all your base belong to 문법적으로도 좀 틀린 것 같네요.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동시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어텐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단어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단어가 들어오면 인베딩을 하죠. 단어를 숫자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바꾼다라는 얘기고요.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요 개념이 중요하죠. 이 단어에 대해서 쿼리 키 밸류 값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학습된 아니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학습을 해서 이 값을 찾아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헷갈렸네요. 학습은 어떤 가중치를 학습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찾아진 요 W 값을 가지고 쿼리 키 밸류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W라고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WQ, WK, WV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단어를 곱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쿼리 값을 찾고 키 값을 찾고 밸류 값을 찾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어텐션을 어떻게 찾냐면은 이 키 값하고 쿼리 값하고 키 값을 다트 프로덕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 값의 행렬을 바꿔가지고 쿼리 값이랑 곱하는 거죠. 행렬 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값이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찾고자 하는 단어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좀 요 그림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쿼리는 이 올에 대한 쿼리고요. 여기 있는 키는 여기는 단어 모두입니다. 모두가 키가 하나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올에 대한 키값, 유월에 대한 키값, 베이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에 대해서 요 하나의 단어의 키값을 전부 다 곱하는 거죠. 다트 프로덕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와 단어 간에 어느 정도 뭐 관련성 있는지가 그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유사성이 높은 거는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오겠고 관련성이 없으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겠죠. 그 관련성 있는 값은 이 많은 단어 중에 아마 한 개일 겁니다. 한 개 내지는 뭐 두 개일 텐데 그 값들만 어떤 의미 있는 값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인베디드라는 값의 밸류 값과 이제 곱해가지고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컨텍스트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단어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입니다.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다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쿼리값, 키값, 밸류값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키값하고 다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그 밸류를 찾아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온 그대로 all은 요리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you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요 8개의 단어가 똑같이 여기 8개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일단 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이 과정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6개 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6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인코더 레이어가 6개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요게 인풋 다음번 레이어에 인풋이 오게 되고 요게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다시 요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인코더의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간 값이 요 값입니다. 요 값. 인코더 층의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이제 이걸 가지고 디코더에서 또 이제 똑같은 작업, 똑같은 작업이라보다 유사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고 인코더 쪽에서와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단어가 인코더와는 다르게 하나 찾아질 때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셀프 어텐션은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스크트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스크트 됐다라는 거는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단어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 뒤에 있는 단어를 쓰면은 그런 미래의 단어를 가지고 앞의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찾아진 단어만 가지고 쓴다. 뒤에 거는 마스킹을 해버린다라고 해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에서 아까 찾았던 키 밸류 밸류 세트죠. 밸류 키 값은 이제 없어졌고 그 밸류 값이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어텐션 값을 찾습니다. 그 어텐션 값을 찾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쿼리 키 밸류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인코더 쪽에서 넘어온 곳에서 키 값하고 밸류 값을 찾고요. 찾는다라는 의미는 키값 밸류 값을 찾는다라는 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찾아진 가중치 값, 그 WKWV를 곱해가지고 그 값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 값은 이제 밑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 키값, 쿼리 값, 키값, 밸류 값,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비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도 뭐 정확하게 이 비유를 드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또 찾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쿼리라는 단어고요. 쿼리이고요. 제가 찾고 싶은 게 이제 쿼리이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키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죠. 키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고 그 키값과 이제 매칭되어 있는 밸류 값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밸류 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키값을 가지고 그 밸류 값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쿼리 값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키값과 1대1로 다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가장 이제 관련성이 높은 값이 찾아지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그 값이 바로 현재 시점에서 어텐션이 가장 높은 값이고 그 값을 가지고 번역에 있어서 다음 단어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디코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디코더에 있는 하나의 레이어의 여기 이 부분이고 이어서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게 또 이제 6개 층이 올라간 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요 그림이 보이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는 뒤에 파라미터 개수 계산을 할 때 요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이제 단어 뭐 all your base 뭐라고 들어온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단어를 숫자로 바뀌어져 있는 벡터로 일단 변환을 하고요. 단어 간에 인풋 단어들 간의 어텐션 어떤 단어 어떤 단어와 관련이 깊은지를 어텐션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트 프로덕트라는 방법입니다. 쿼리 값에 대해서 키 값을 행렬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곱하면 그 값이 이제 그렇게 하면 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값하면 계산 값이 좀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값을 일정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값을 좀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앞에 스케일드라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쓰는 어텐션은 스케일드 닷 프로덕션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 합친 다음에 다시 한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줍니다. 그 처음에 들어왔던 인풋 사이즈랑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사이즈하고 똑같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제 인코더 층이 여러 개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6개 층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던 게 이제 아웃풋된 것이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이 항상 동일한 포맷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디코더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가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 정보가 좀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그 위치 정보를 좀 넣어줄 필요가 있어서 그 단어별로 토큰이죠. 사실 단어랑 토큰이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단어가 이제 토큰으로 바뀌면은 이제 단어 하나에 토큰이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는 것이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 되겠습니다. 이 포지셔널 인베딩도 그 파라미터 계산할 때 그 개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뭐 이 그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트랜스포머 설명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있는 거고요. 예,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5만 개가 넘는데요. 이거는 트랜스포머는 한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할 텐데 거기 있는 단어를 전부 단어라기보다는 토큰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토큰들을 다 이제 중복된 거를 다 제거를 하고 했을 때 유니크한 단어 개수가 이제 트랜스포머는 3만 개였는데 GPT는 사용하는 그 이제 데이터셋도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5만 개가 된 거죠. 5만 개가 됐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이 인베딩 사이즈가 512개. 인베딩 사이즈 그러니까 차원이 이제 갑자기 영어 디멘전. 네네 차원입니다. 디멘전. 네. 차원이 트랜스포머에는 512개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768개 작은 게 스몰이 768개고요. 이건 GPT-1에서는 이제 768개였는데 GPT-2에서는 이제 쭉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고요. 워드 토큰 인베딩입니다. WTE라고 해서 파이프치에서는 이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WTE라고 계산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이 개수도 파라미터에 들어갑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미 주어져 있는 값을 쓰지는 않고 직접 계산을 따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도 전체 파라미터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러니까 토큰 개수 곱하기 차원 개수만큼 파라미터 개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들 인풋으로 들어온 단어들의 위치 정보를 이제 주기 위해 가지고 인베딩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이건 더합니다. 곱하는 게 아니고 인풋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인코딩 된 거에다가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 줍니다. 요거는 수식으로 그냥 고정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값만큼 이거는 사실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미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요것도 파라미터 값에 들어갑니다. 파라미터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곱하기 이렇게. 근데 이 컨텍스트라는 거는 몇 개의 단어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인 거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개수인 거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정도를 처리를 했었거든요. 1024개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GPT-1에서는 512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2에서는 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24개까지 1024개 단어까지 한 번에 들어와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단어가 들어오면 이제 그 트랜스포머는 이제 잊으시고 이제 GPT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GPT에서는 인코더가 없으니까 뭔가 단어를 이제 새로 생성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인베딩 숫자로 바꾸고 위치 정보를 더해서 그 다음에 나오면 그 값을 이제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12개의 디코더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값이 나오게 되겠죠. 뒤에 처리하는 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안에서 각각 설명되는 거는 한번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 매번 결과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뒤에 나올 단어를 가지고 어텐션을 계산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트라는 말을 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디코더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나오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셨던 그 토큰 인베딩
그 5만 개가 넘는 그 토큰 임베딩의 이 값을 하나하나 다 곱합니다. 다 곱하면은 각각의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5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고르면 그게 바로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찾고자 하는 단어가 되겠죠. 이제 더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S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똑같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파라미터 개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마침내 이제 1조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갖는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발표를 했죠. 예. 이것도 한번 조만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레이어 개수를 늘릴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보셨다면 누구라도 난 더 늘려보겠다라는 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지금 계속 또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서도 5천억 개가 넘는 걸 만들었네요. 지금 GPT-2 직전에는 1,500 잠깐만 1억 개였었죠. GPT-3가 1,500억 개인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좀 하고 있고요. GPT-3가 10억, 100억, 1,000억. 예. GPT-3가 1,700억 개. GPT-3가 1,700억 개네요. 1,700억 개. 예, 이게 2020년이죠. 2020년 이게 2021년도인가요? 2000 해서 이게 지금 5천억 개 해서 지금 구글이 1조까지 넘었고요. LG에서도 아마 올해 2조인가 개수가 되는 그 모델을 만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올라가는 도대체 이 파라미터가 뭐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개수를 늘리고 있고 이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은 좀 잡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좀 찾아봤고 해서 제가 좀 보완을 한 겁니다.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여기 이제 멀티 헤드 닷 프로덕션 어텐션 자 요 개념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 Q 쿼리 키 밸류 값을 찾기 위한 가중치 값이 행렬이 필요합니다. 그 행렬은 이 모델 차원수만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큰을 표시하는데 512 차원이 필요하다라면은 이 가중치 쿼리 키 밸류도 512 by 512만큼의 값을 갖는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D 모델 곱하기 D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필요한 개수인데 여기에 요거는 이제 하나죠. 가중치 쿼리 가중치 WQ의 하나에 대한 파라미터 개수가 512 by 510입니다. 지금 이건 768로 되어 있는 건 지금 GPT를 넣었을 때 이제 768 곱하기 768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바이어스 값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68을 더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서 뭐 이제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먼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풋이 들어오면 이거를 쿼리 키 밸류를 바꿔주기 위해 가지고 가중치를 곱해야 되는데 그 가중치라는 것이 행렬로 되어 있고 그게 인풋의 차원 곱하기 차원으로 이루어진 값입니다. 따라서 768 곱하기 768 트랜스포머라면 512 by 곱하기 510인데 Q, K, 쿼리 키 밸류 각각이 나오기 때문에 3개죠. 기본적으로 3개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웃풋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값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게 1개, 2개, 3개, 4개라는 겁니다. 인풋이 들어오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일단 3번을 하죠.
키값, 밸류값, 코리값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일단 세 번을 해줍니다. 요 각각이 512 by 512, GPT 같은 경우에는 768 곱하기 768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라미터 값이 찾아져야 되는 거고요. 요 값이 찾아지면 마지막에 여기서 한 번 더 512 by 512 또는 768 곱하기 768로 다시 한번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의 계산 과정이, 계산식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4개의 단어가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4개의 단어가 들어왔고, 지금 차원이 4개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라면 512차원이겠죠. 512차원 뒤로 쭉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멀티헤드이기 때문에 이제 512 by 512인데, 이제 8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Q 값이 512 by 512. 그 다음에 WK가 512 by 512 이렇게 해서 3개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각각을 어텐션을 구하고 이 어텐션을 다시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요거는 인풋이 4개, 요거는 인풋이 2개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줍니다. 512 by 512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512 by 곱하기 4입니다. 이게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다른 건데 512 by 514.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이 가중치, 이 행렬 값이 4개라는 거고요. 이 4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 값이 4인 겁니다. 따라서 768 곱하기 768 곱하기 더하기 일단은 저 바이어스 값 넣고 해서 곱하면은 요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이. 일단 곱하기 전에 요 값만 하면은 이제 요 값이 나오고 곱하기 4는 나중에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그 차원의 수만큼 이루어지니까 768 더하기 768 하고 2개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2개죠. 여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2번을 하니까 네, 2번 되어 있고요. 곱하기 잠깐만요. 이게 그렇죠. 2번 이게 왜 2지? 2가 이게 디코더에서 기준으로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좀 헷갈렸네요. 모델 레이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니까 이게 2개고요. 그래서 D 모델 더하기 D 모델이고 이거는 지금 레이어가 2번 쓰인다라고 해서 지금 2번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건 어디서 좀 제가 계산이 식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요 값은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요 값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큰 값이 요 값입니다.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지금 GPT 같은 경우에는 768에 여기 그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는 값이 3072개이거든요. 이게 이제 2번이 되니까 요 값이 돼 있고, 요 값이 좀 큽니다. 요 값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샘플로 이렇게 저기 가져왔는데 우리 공건우 대표께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히든 레이어가 저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2048이었고요. 2048이었고 그 다음에 GPT 같은 경우는 3072 개수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512, 3072, 20 GPT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8개, 그 다음에 여기에 3072개, 다시 이게 768이니까 즉 768 곱하기 3072 곱하기 768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굉장히 커갑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또 파라미터 개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FFNN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전체가 지금 스택이 1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요 값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을 다 계산을 하면, 요 값을 전부 다 계산하면은 이제 8천만 개가 나옵니다. 8천만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워드 인베딩에 지금 아까 5만 개의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786차원으로
변환을 하면 그만큼 이제 저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개수가 이제 거의 4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이거는 많지는 않고요. 이게 합하면은 한 1억 2천 개, 1억 2천 개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 GPT에서는 1억 1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숫자를 제가 아마 잘못 써서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러고요. 자, 이거는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거. 그다음 차원수를 1600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똑같네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똑같이 하고요. 스택 개수는 48개로 바꾸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5개가 이거 뭐죠? 15개죠. 이게 15개지? 네, 15개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네, 이렇게 직접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요건 트랜스포머거든요. 이거 512 해서 계산하면은 이거 네, 네. 요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 인터넷에 보면 파라미터 개수 구하는 식으로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아무리 계산했더니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논문에는 보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6천만 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보다 보니까 GPT-2에서 알아낸 게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드 그 인베딩 값도 같이 여기다 넣는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해서 워드 인베딩에 있는 파라미터 같이 넣으니까 이렇게 거의 6천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 개수는 네, 모델 개수가 512,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노드 개수가 2048개, 그 다음에 예, 스택은 6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예, 6천만 개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GPT 스몰은 768개 차원의 히든 레이어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한 1억 2천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PT-2의 라지는 이게 15개네요. 15개. 15개가 맞나요? 여기서 개수가 15개. 뒤로 가야 되나?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참조를 했었던 거고요. 요거는 GPT 제일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숫자는 제가 한 거랑 계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요 식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거랑 같은 거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이즈가 GPT-2 사이즈를 제가 이거 놓쳤네요. GPT-2 사이즈가 어디 갔지? GPT-2 사이즈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맞네요. 10억 개 맞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라지는 15억 개, 15억 개. 예, 맞습니다. 네. 제가 GPT-3랑도 또 헷갈렸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네.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제 뭐 개수가 조다, 조 단위의 파라미터다, 5천 개, 5천 개, 5천억 개 파라미터 개수를 할 때 그 개수는 요 식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GPT-2의 가장 큰 거는 15개, 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GPT-2는 하여튼 결론은 파인 튜닝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결과가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속 결과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둘 필요가 없죠. 해서 계속 가보자 하고 이제 해서 GPT-3가 나오는 거고요. GPT-3에서 특별한 논문의 내용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파라미터 개수를 더 늘린 거고요. 파라미터 개수를 10억 개가 아니라 이제 1000억 개까지 올라간 겁니다. 2000억 개까지 올라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로샷 이런 거고 여기에서는 퓨어샷을 하면은 정말 이제 사람이 썼는지 기계가 썼는지도 모를 정도의 글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GPT-3에서 드디어 얘기가 되는 거고요. 파인 튜닝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를 10억 개 썼던 거 100억 개, 그 다음에 1000억 개 썼을 때 쓸수록 지금 계속 이제 결과값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거는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특별히 파인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제로샷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원샷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GPT-2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를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정보, 그다음에 정말 쓸모 있는 정보를 모으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을 여기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막 넣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제된 단어. 근데 예,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썼을 때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게 의미하는 내용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좀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넣으면 스스로 이렇게 저기 학습을 해서 간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더라도 학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학습된다라고 해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이지만 그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컨텍스트를 찾아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특별하게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파인 튜닝 없고 그다음 뭐 몇 가지만 알려줘도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답들이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1,700억 개까지 지금 파라미터가 올라갔고 네.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컨셉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잘 정제된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계속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장을 받아가지고 대개 이 문장은 어마어마한 뭐 3천억 뭐죠 300 기가바이트인가요? 300 기가바이트죠. 300 기가바이트에 해당한 단어를 넣어주면은 그거를 이제 일정한 단위 개수로 자릅니다. 이게 아마 1024개인가 2048개 단위로 잘라가지고서 그 단위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24개가 들어오면 그 각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뭐 세 번째까지 진행된 겁니다. 세 번째까지 진행돼서 그 다음 단어를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어가 원하는 5배이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1,700억 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이제 처음에는 랜덤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된 값이 들어가지만 이 값이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요 과정을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적당한 그 가중치 값들이 이렇게 1억 7천 개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프롬프트 넣으면 여기 뭐 사람이 쓴 것 같은 글도 나오고 이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됐고요. 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 튜닝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간단히 하면 GPT 1, 2, 3에서 1은 일단은 목적은 이미지처럼 우리는 레이블된 데이터 우리는 못 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한번 저기 두 개를 섞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좋은 툴이 있네. 그럼 그걸 좀 해볼까 했더니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거 돈을 더 쓰면 더 쓸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 라는 것까지 나온 게 GPT-1이고요. 이제 GPT-2에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투입이 됩니다. 돈도 더 들어가고 해서 파라미터 콱콱 늘렸더니만 늘린 만큼 계속 성능이 지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도 필요 없고 넣을 때 데이터만 어느 정도 조금 정제를 해주면 파인 튜닝도 필요 없이 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늘려봤더니만 야 이거 이제는 뭐 사람이 썼는지 로봇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현재 온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도 GPT-3가 이제 나와서 이제 된 거고요. 끝으로 파라미터 개수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100만, 1000만억. 네, GPT-1은 1억 개, 그 다음에 GPT-2는 10억 개, 10배가 늘었네요. 그 다음에 1000배가 늘어가지고 1700억 개의 파라미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레이어 개수도 이제 이렇게 12개, 48개, GPT-3에서는 96개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히든 레이어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 예,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 한 번에 읽어박을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도 지금 2048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해서 지금 2020년도에 나왔었던 GPT-3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아까 잠깐 보셨던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측만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인코더 쪽에 버트 가지고 또 이제 연구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GPT는 사실은 뭔가 어떤 알고리즘적인 개선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사실 물량적인 부분에서
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힘을 받은 게 좀 있다면 그나마 그래도 버튼은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좀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의 발전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언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GPT-3 같은 경우에는 그 300GB 해당하는 단어 저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잘 좀 정제를 해서 학습을 했다면 다 영어라는 거죠. 대부분이 영어고 그중에 뭐 0. 몇 %만 한글입니다. 근데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단어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한국어에 있어서 이런 GPT-3에 준하는 어떤 성능을 못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보완하고자 뭐 정부에서 돈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가고 어떤 부분이 아직도 이제 문제인지는 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GPT 1, 2, 3 말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네, 계속 이제 계속 갑니다. 이제 이거 계속 여기서 디코더 인코더 층을 쌓듯이 저희 공부도 이제 GPT에서 계속 쌓아가면서 쌓아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루나님 참고로 말하면 저 인공지능 사고의 주제가 야만인 사고의 주제를 언어 모델로 하려고 하고 그 지금 우리 그 부활에서 저기 그 객원 가수들 그 하듯이 우리 사고의 기본 그걸 우리 정섭님께서 이제 이걸 해서 이제 야사 뒷조사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와, 엄청납니다. 제가 엄청납니다. 링크 보내드렸었는데 네, 이게 개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이런 궁금해가지고 그 뇌세포가 1000억 개라고 그러고 시냅스가 100조 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파라미터는 100조 개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얘기는 2020년도 2019 그때 GPT 나올 때 이 얘기 있었었거든요. 아니다. GPT-3 나왔을 때구나. 유련이 1000조 개면은 이거 개수만큼 만드는 거는 뭐 어느 때면 되긴 될 텐데 여기에 그러면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이제 언제였더라? 2026년으로 잡았던가? 그때 되면은 이 정도 100조 개, 1000억 개, 100조 개의 시냅스를 돌리는데 8천만 원 정도, 8만 달러. 8만 달러면은 제가 연도는 제가 가물가물해요. 2026년도까지는 아니었나?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돌리는데 한 8천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8천만 달러가 아니죠. 8만 달러,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다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GPU도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도 나오니까 뭐 이게 진짜 완전히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고 우리 때 나올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월 중순에 저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저 세미나 모셨습니다. 다음 10월 중순에 저기 양자 컴퓨팅 세미나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장 마지막 장에 이 파라미터 개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사용되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아무 데이터나 해가지고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좀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주간 기술 동향의 마지막 장에는 저기 KT 쪽에 계신 연구소장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더 성과를 내려면 좀 더 언어를 정제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수 늘리는 것
사실은 개수 늘리는 게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릴 때 뭐 개수 늘리면은 파라미터 개수 늘리고 하면은 뭐 성능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의미 있어? 사실은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 없어. 그래 뭐 파라미터 늘리면 늘겠지라고 해서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탄소 뭐 배출도 많고 해가지고서 이게 안 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이제 대기업들이 돈 안 쓰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까 보셨지만 뭐 구글도 나오고 계속 물량 싸움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마 그것과 같이 병행해가지고서 이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또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2020년도에 GPT-3 돌릴 때 비하면 지금 이 학습하는 데 드는 돈이라든가 시간은 뭐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해요. 아마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걸 쓰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 뭐가 되는지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조 단위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고, 근데 이거 학습시키는데 시간은 떨어지고 비용도 떨어지고 하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기 웹 데이터 같은 것처럼 데이터를 막 좀 정제해 가다 보면 진짜 이제 어떤 일이 또 조만간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 네. 인간의 이 지식 세계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 저기 지구적으로 확장. 네.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얀 루쿤이 약간 이런 거대 언어 모델에 약간 회의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안 돼가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돼. 뭐 언어 모델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또 이게 이야기가 또 스토리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거의 가능성을 또 이제 아무도 지금 뭐 짐작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짐작을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뭐야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이렇게 데이터 학습만으로 한 게 아니고 인사이트가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네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막 점핑, 뭐 퀀텀 점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생각이 드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그 뭐 제프리 힌튼 교수라든가 뭐 얀루큰 뭐 이런 분들 사실 이런 개인적인 분들이 굉장히 딥러닝의 시작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한두 개인이 어떤 성과를 내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논문 나오는 게 이제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거나 아니면 뭐 구글이 내거나 오픈 AI가 내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완전히 독보적인 어떤 연구 성과를 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저문 것 같아요. 저물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통찰력 있는 천재가 나와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걸 뭐 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좀 그런 거는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는 진짜 물량 싸움, 진짜 어마어마한 컴퓨터 뭐 이런 게 없으면 연구조차도 힘든 아마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습 파일 또 볼게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뭐 인공지능 특히 저 언어 쪽은 계속 갈 거니까요. 예, 계속 갈 거니까 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윤수호 박사님께서 우리 수학을 아주 재밌게 한번 인문학적으로 한번 풀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언어 모델 지금 굉장히 발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렉스틱 서치 그거 관련된 강의가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이 현재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그때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